서연은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조용한 거실 한가운데에서 커피 잔을 손에 쥔 채 남편 준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집안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준호는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처럼 뺨이 홀쭉해져 있었고 서류 가방 사이로 손을 넣었다 뺐다 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행동에 불안이 조금씩 스며드는 걸 느꼈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마음 한쪽이 탁 소리를 내며 금이 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늘 나 일찍 나갈게. 준호가 말했어요. 벌써요?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일이 좀 있어서. 준호는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피했어요. 그래요, 조심하고. 그녀는 더 묻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번에도 그는 짧은 대답만 남겼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눈길이 자신을 지나쳐 벽 쪽으로만 향하는 것을 보며 이 집 안에서 무엇인가 오래전부터 조금씩 틀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느꼈습니다. 단순히 사업이 어려워서 생긴 변화라고 생각했던 남편의 무표정과 짧아진 말투는 어느 순간부터 집안의 기본적인 온기마저 빼앗아 버렸죠. 서연은 다시 예전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지만 지금의 남편 모습은 한참 전부터 마음이 멀어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우가 방에서 뛰어나와 가방을 메고 서연 옆으로 왔어요. 엄마, 아빠는 벌써 갔어? 응, 일찍 나갔어. 서연은 최대한 밝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또 바쁜가 보다 지우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도 학교 다녀오면 간식해둘게. 알겠어. 지우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서연은 딸의 작은 어깨가 유난히 가늘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가운데에서 미묘하게 쓴맛이 올라왔습니다. 지우는 어릴 때부터 상황을 잘 이해하는 아이였어요. 부모 사이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누구보다 빨리 느끼면서도 엄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항상 밝은 척했죠. 서연은 그 밝음 뒤에 숨어 있는 아이의 두려움까지도 알고 있었기에 더 마음이 아팠어요. 서연은 현관문이 닫힌 후 천천히 거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등을 바라보니 언제 이렇게 깊어진지도 모를 잔주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매일 같은 하루를 반복하며 버텨온 세월이 그 작은 주름들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그녀는 결혼 초 남편과 함께 작은 식탁 앞에서 웃으며 미래를 이야기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의 준호는 서연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했었죠. 하지만 지금의 준호는 마치 집안에 남아있는 그 어떤 추억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듯한 표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가까워져 오던 때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지며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오늘 저녁에 얘기 좀 하자. 짧은 문장이었지만 서연은 마치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서연은 식탁 앞에 앉아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무수한 의미들이 머릿속을 무겁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얘기 좀 하자라는 말은 단순히 대화를 예고하는 문장이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준호가 조금씩 닫아왔던 마음의 문이 최종적으로 닫힐 그 순간을 암시하는 말처럼 느껴졌죠. 서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이룰 준비를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정작 그 순간이 다가오자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울 만큼 긴장이 몰려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에는 정적이 가득한 채 시간이 흘러갔어요. 지우는 숙제를 하며 방에 있었고 서연은 남편이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며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서연은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듯 일어났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들어와 서연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텅 빈 공간이 있었지만 그 공간은 지나온 세월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죠. 우리 그만하자. 준호가 말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리하자는 뜻이야.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면 안 돼요? 이미 결정했어. 준호의 말투는 이미 모든 결심을 마친 사람의 무표정한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차가운 표정을 보며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보여온 거리감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마음이 이미 떠난 사람의 전조였다는 사실이 마침내 명확해졌어요. 그녀는 여러 번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아이가 집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겨우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방 문틈 사이로 지우의 얼굴이 살짝 보였어요. 엄마 괜찮아? 괜찮아. 들어가 있어. 서연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남긴 채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준호 씨 왜 이렇게 빨리 결정하려고 해요? 더는 힘들어. 미안하지만 이렇게 해야겠어. 지우가 방으로 돌아가자 서연은 얼굴을 손에 묻고 짧게 숨을 들이켰어요.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억지로 붙들고 서 있으려는 느낌이었습니다. 준호는 짐을 챙기며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듯 행동했어요. 현관문을 열기 직전 그는 잠시 멈췄지만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며 짧은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서연의 가슴 속에서는 오래도록 메아리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남겨진 집은 그대로였지만 삶의 축 하나가 완전히 꺾여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천천히 숨을 정리했어요.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쓰러질 수는 없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지켜야 할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서야 했어요.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어요.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 서연은 작은 머플러를 두르고 어둑한 골목길에 조용히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집안에는 딸 지우가 자고 있었고 서연은 아이를 깨우지 않기 위해 아주 살금살금 문을 닫고 나왔죠. 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어 몸이 움츠러들었지만 서연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일을 나가야 하고 내일도 또 그래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의 어깨에 무겁게 얹혀 있었죠. 하지만 그 무게를 내려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를 먹여 살리고 앞으로의 생활을 버티려면 지금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서연은 이른 시간에도 불이 켜져 있는 가게들을 지나 작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길가에는 아직 출근하지 않은 직장인들을 위한 조그만 포장마차가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가끔 그 포장마차에서 따뜻한 국물을 얻어 마시곤 했지만 오늘은 바쁘게 일터로 가야 했기에 그냥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며 어젯밤 일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집을 떠난 지 불과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공백은 이미 몇 년이 지난 것처럼 깊게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서연은 조용히 올라탔습니다. 승객은 몇 명 없었고 모두 피곤한 표정으로 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연은 창가에 자리를 잡고 손가방을 꼭 쥐었죠. 오늘은 건물 청소 일을 맡은 날이었고 그 일은 체력적으로 꽤 힘든 편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 해야 했고 하루 일당은 빠짐없이 받아서 생활비와 월세를 걱정 없이 지불해야 했죠.
서연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괜찮아. 지우만 잘 지켜내면 돼. 버텨야 해. 그녀는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작업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직원들이 현관 앞에 모여 있었어요. 서로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작업복을 갈아입은 뒤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오늘 1층 로비랑 계단 쪽 맡으시면 돼요. 현장 관리자가 일감을 배분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걸레와 세제를 챙겨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사무실 건물은 차갑고 조용했지만 서연에게는 그 고요함마저 익숙했습니다. 걸레로 바닥을 닦고 계단 손잡이를 문지르고 쓰레기를 비우는 일은 손이 많이 가는 고된 작업이었지만 서연은 묵묵히 손을 움직였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작업 중간 쉬는 시간, 서연은 작은 벤치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목으로 시원한 물이 넘어가자 조금 숨이 트이는 듯 했지만 마음속의 걱정들은 여전히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아침에 지우가 학교에서 무사히 잘 지낼지, 오늘 점심에 뭘 먹여야 할지, 남편이 떠난 후 재정이 얼마나 빠르게 바닥을 드러낼지 생각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잠길 시간이 아니라 일에 집중해야 했어요. 서연 씨, 여기 한 번만 도와줘요. 동료가 부탁하자 서연은 금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옮겼습니다. 작은 부탁에도 성실하게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은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았죠. 서연은 힘든 일을 맡아도 불평하지 않았고 누구보다 일찍 와서 누구보다 늦게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상황을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 서연의 조용한 성실함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어요. 작업을 마치고 나오자 환하게 떠오른 햇살이 서연의 얼굴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햇살이 마음속까지 비추지는 못했어요. 하루를 버티고 돌아가는 길마다 그녀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괜찮을까? 미래는 막막했지만 뒤를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떠난 그 순간부터 서연은 이미 삶의 방향을 바꿔야 했고 이제 누구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우가 뛰어나오며 반겼습니다. 엄마 왔어? 응, 왔지. 학교는 어땠어? 괜찮았어. 나 배고파. 그럼 밥부터 먹자. 지우와 나누는 짧은 대화는 서연에게 작은 힘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밝았고 서연은 그 미소를 보며 얼어붙은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밥을 준비하는 동안 서연은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혼자 밥상을 차리는 일이 낯설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빈자리가 식탁 한쪽에서 너무도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마친 서연은 가계부를 펼쳐들었어요. 월세, 공과금, 생활비, 지우의 학용품비 계산기를 눌러보니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돈이 빠르게 소모될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더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해. 서연은 마음속 깊이 묵혀두었던 결심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는 처음부터 시작해보고 싶었던 작은 가게. 지금은 막막하지만 언젠가는 진짜로 시도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하게 자리 잡았죠.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히고 풀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충격, 혼자 가정을 책임진 부담, 그리고 앞날에 대한 걱정. 그러나 그 모든 감정 위에 한 가지가
가장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를 위해서라도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 서연은 그 생각을 가슴에 새기며 창밖의 검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결심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어요. 내일도 모레도 다시 일어서기 위해 버텨야 한다는 것. 서연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작은 의지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장의 찬 공기를 가르며 서연은 오래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업장 특유의 금속 냄새와 약한 윤활유 향이 섞여 코끝을 스쳤고 천장의 형광등은 어둡게 깜빡이며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전날에도 하루 종일 일을 했지만 그녀는 피곤하다는 표정을 짓지 않으려 했습니다. 혼자가 된 이후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혀버렸죠. 오늘은 새로운 업무가 배정되었고 그것은 공장 내부의 넓은 구역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몸이 힘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서연은 이미 결심한 마음으로 작업복을 여며 입었어요. 현장 관리자는 오늘 치워야 할 구역을 가리키며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서연 씨, 여기 쪽은 금속 조각들 정리 좀 하고 저쪽에 분리수거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조심해서 하세요. 오늘은 양이 많아요. 걱정 마세요. 차근차근 해볼게요. 관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연은 두꺼운 장갑을 끼고 큰 쓰레기 봉투를 들었습니다. 바닥 곳곳에 나뒹구는 금속 조각과 포장재, 찢어진 종이를 한 번에 수거하려면 허리를 굽히고 또 굽혀야 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견딜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허리와 어깨가 타는 듯이 아파왔어요.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멈추면 일이 끝나지 않을 것이고 일이 끝나지 않으면 내일의 생계도 흔들릴 뿐이었죠. 서연은 숨을 고르며 다시 몸을 굽혔습니다. 작업장 한쪽에서는 기계 작동 소리가 주기적으로 울렸습니다. 딱딱한 쇳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자신의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 조각을 천천히 봉투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작업대 아래를 청소하기 위해 몸을 낮추자 차가운 바닥의 기운이 장갑을 뚫고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문득 어제의 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떠나며 보였던 무표정한 얼굴, 아무런 설명도 없는 짧은 말들, 닫힌 문이 남긴 정적. 그 모든 감정이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 따끔하게 아파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금속 조각을 주워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너질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지우를 키우기 위해 버텨야 하고 앞으로의 삶을 위해 계속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바닥을 거의 다 정리했을 때 서연은 잠시 허리를 펴며 숨을 고르기 위해 벽에 기대섰습니다. 작은 창문 사이로 새벽의 빛이 조금씩 들어오며 작업장을 희미하게 비추었어요. 그 빛은 오래된 기계와 금속 부품을 통해 차갑게 반사되었지만 서연에게는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괜찮아. 아직 할 수 있어. 그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중얼렀습니다. 조금 뒤 다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여기 봉투 하나 더 있어요. 이쪽은 분리수거라 조금 번거로울 거예요. 아, 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래도 빨리 해야 끝나죠. 직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구역으로 갔어요. 서연은 새 봉투를 펼쳐들고 페이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는 한 번씩 펼쳐보고 금속 스테이플러가 붙은 부분은 손으로 잘라내야 했습니다. 작업 반복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녀는 한 번도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정확하게
천천히. 그 과정만큼은 서연이 스스로 지켜온 원칙이었죠.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녀는 그런 조용함 속에 누구보다 강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을 때 관리자가 다시 서연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쉬었다 해요. 너무 오래 일했어요. 조금만 더 하면 이 구역은 끝날 것 같아요. 그래도 쉬어야 해요. 알겠어요. 이거 마무리하고 조금 쉴게요. 서연은 마지막 금속 조각을 쓰레기 봉투에 넣고 묶었습니다. 봉투는 무게가 꽤 나갔지만 그녀는 두 손으로 힘껏 들어 올렸어요. 느리지만 안정된 걸음으로 폐기물 구역으로 옮기고 나서 다시 자리에 돌아와 작업 관련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일이 끝났다는 안도감보다는 이제 하루의 절반이 지나갔구나 하는 현실적인 계산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이런 하루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버티는 시간이 결국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잠깐 쉬기 위해 작업장 구석 의자에 앉은 서연은 물병을 열어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몸에 천천히 퍼지며 약간의 힘을 주는 듯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 지우의 미래, 그리고 지금 당장의 생계. 무엇 하나 가벼운 것이 없지만 그 무게를 덜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녀는 손등에 묻은 먼지를 털며 다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다음 구역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서연은 작은 창문을 지나며 바깥 풍경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이 완전히 밝아지고 공장 밖에서는 출근 차량들이 하나둘씩 도로를 채우고 있었어요.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녀 역시 그 안에서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다들 각자의 이유로 이른 시간부터 움직이고 있었죠. 서연은 그 일상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청소 도구를 들고 공장 내부로 돌아온 그녀는 오늘도 버티자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는 아직 크게 남아 있었지만 그 공백 속에서도 서연은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일어섰고 앞으로도 일어설 것입니다. 그녀는 쓰레기 봉투를 묶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우를 위해서라도 절대 멈추지 말자. 이렇게 그녀의 하루는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반찬 가게를 처음 떠올린 건 공장에서 일하던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손끝이 얼어붙도록 차갑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던 날, 쉬는 시간에 동료가 건네준 따끈한 김치전을 한 입 먹고 문득 생각이 들었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손맛인데 이 일만 하고 있을 순 없지 않을까? 그날 이후 서연은 틈날 때마다 반찬 레시피를 적어보기 시작했고 시장에서 값싸게 재료를 사와 밤마다 작은 부엌에서 연습했어요. 지우가 숙제를 마치고 엄마를 보러 부엌에 들어오면 서연은 조금만 더 기다려. 금방 맛보게 해줄게. 라고 하며 미소를 지었죠. 지우는 반찬 하나하나를 먹어보며 엄마가 만든 게 제일 맛있어. 라고 말해주었고 그 말은 서연이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서연이 일하는 공장은 임시직 노동자들이 많았고 계약이 끝날 때마다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매번 새로운 공장을 찾아다니며 잠시 일하고 또 계약이 끝나면 다시 나와야 했어요. 이렇게는 오래 못 버티겠다. 서연은 퇴근길 버스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손은 매일 갈라지고 허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아파왔어요. 하지만 공장을 그만두면
당장 생활비가 막막해지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었죠. 그 사이에서 서연은 매일 흔들렸지만 결국 어느 날 퇴근길에 조용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해보자. 망하더라도 내 손맛으로 해보자. 이대로는 안 돼. 그 결심 이후 서연의 하루는 조금씩 바뀌었어요. 공장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쉬기보다 먼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값이 싼 식재료를 찾기 위해 여러 가게를 돌며 가격을 비교했어요. 장바구니에 무거운 채소와 고기를 가득 담고 집으로 돌아와 늦은 밤까지 조리를 반복했습니다. 무, 배추, 콩나물, 멸치 손에 쥐는 모든 재료가 마치 서연의 희망처럼 느껴졌고 손끝은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 이 마신의 서연이 혼잣말을 하면 지우는 부엌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게를 알아보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거나 위치가 애매한 곳이 많았죠.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동네에서도 조금 구석진 좁은 점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름했지만 햇빛이 잘 들고 임대료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계약서를 쓰는 날 서연은 손을 떨며 사인을 했습니다. 겁이 났지만 뒤로 갈 수는 없었어요. 이 선택이 우리 삶을 바꿀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가게를 꾸미기 위해 오래된 선반을 닦고 칼과 도마를 정리하고 냄비를 쌓아 올리는 일은 힘들었지만 즐거웠어요. 지우는 방학을 맞아 가게를 도와주며 의자도 닦고 나름대로 가게 인테리어라고 말하며 벽에 작은 그림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게 이름 뭐로 할까? 그냥 서연 반찬이라고 해볼까? 좋다. 따뜻해 보여. 두 모녀는 작은 점포 안에서 행복하게 웃었어요. 가게를 처음 연 날 서연은 새벽같이 일어나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콩나물을 삶고 시금치를 데치고 장조림을 끓이고 더운 김에 김치를 무쳤어요. 하지만 문을 열어도 사람들은 쉽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동안 3명의 손님만 왔고 그마저도 작은 반찬 몇 가지만 사갔어요. 괜찮아. 첫날이니까 서연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 고단함이 밀려왔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한 다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반찬 재료를 조금이라도 더 신선하게 준비하기 위해 시장에서 새벽장을 보고 손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단골 한 명이 생겼고 그 단골은 동네에 소문을 조금씩 내기 시작했어요. 집밥처럼 따뜻한 맛이 난다고. 입소문은 빠르게 번졌고 서서히 가게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던 서연은 뒤에서 누군가 가볍게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혹시 그 반찬 가게 사장님이세요? 아, 네, 맞아요. 어머, 저 지난번에 콩자반 산 사람이에요. 너무 맛있어서 또 사러 가려고요. 정말요? 감사해요. 더 맛있게 준비해 둘게요. 앞으로 자주 갈게요. 그 짧은 대화는 서연의 눈가를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음식을 기억해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서연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날 장바구니는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에게 전할 이야기가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가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갈수록 서연의 얼굴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힘든 공장 일이 줄어들고 가게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몸도 조금은 편안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쭉 잘 될까? 갑자기 손님이 줄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서연은 손님들에게 받은 작은 칭찬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우가 밝아지는 모습을 보며 모든 게 충분하다고 느꼈죠. 어느 늦은 저녁 가게에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서연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나는 정말 많은 걸 잃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조금씩 다시 얻고 있는 것 같네.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빛이 깜빡였어요. 아직은 희미했지만 분명히 꺼지지 않는 빛이었습니다. 서연의 반찬 가게는 어느새 동네 사람들에게 조금씩 이름이 알려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하루에 서너 명 정도였지만 한 달이 지나자 입소문이 번지기 시작했고, 두 달째부터는 점심 무렵이면 서너 팀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 변화는 서연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주었어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손으로 생긴 결과라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죠. 아침마다 서연은 어김없이 새벽장을 보러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걷는 모습은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지치지 않는 마음가짐은 변함이 없었어요. 시장 상인들도 서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새벽부터 오셨네. 네, 반찬 재료 사러 왔어요. 지난번에 가져가신 무 맛있지 않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오늘도 좀 주세요. 이런 대화는 서연에게 하루의 시작을 조금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작은 온기였어요. 시장에서 재료를 고르고 집으로 돌아와 반찬 준비를 하면 어느새 해가 높이 떠올라 있곤 했습니다. 장조림 냄비에서는 간장 냄새가 부드럽게 올라오고 시금치는 데쳐서 곧바로 찬물에 헹궈 아삭한 식감을 살렸어요. 무생채는 손목을 까딱이며 자연스럽게 묻혀졌고, 콩나물은 삶을 때 나는 고소한 향이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서연의 손끝에서는 늘 같은 성실함이 흐르고 있었죠. 점심 무렵이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멸치볶음 있어요? 네, 방금 했어요. 조금 더 바삭하게 볶아봤어요. 지난번에 사갔는데 우리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애들도 좋아하고 남편도 좋아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힘이 나네요. 오늘은 2개 주세요. 반찬을 2개씩 사가는 손님이 늘어날 때면 서연은 마음속으로 작은 감사 인사를 보냈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가게 문을 열 때면 내적 미소가 번졌고, 처음 보는 손님이라도 반갑게 맞이하려 노력했어요. 그녀는 늘 정성으로 반찬을 담아주었고, 손님들이 돌아갈 때마다 조용히 오늘도 힘들지만 잘 살아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에 작은 종이 하나가 붙었습니다. 동네 리뷰 블로그 선정 이달의 숨은 맛집. 서연은 깜짝 놀라 종이를 떼어 읽어보았어요. 작은 동네 블로그가 작성한 글이었지만 진짜 집밥 같은 반찬, 정성이 느껴지는 가게, 혼자 아이 키우며 운영하는 사장님의 따뜻한 가게라는 문장들이 담겨 있었어요. 블로그를 본 손님들이 실제로 가게에 찾아왔고, 그날은 평소보다 3배가 넘는 손님이 들이닥쳤습니다. 여기 맞아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사진보다 실제가 더 좋네. 반찬 하나씩 다 맛보고 싶어서 왔어요. 서연은 정신없이 바빴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가슴 깊이 따뜻한 기운이 채워졌어요. 하루를 마칠 때쯤 그녀는 의자에 잠시 앉아 손등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바쁜 날들이 이어지자 어느 순간부터는 인근 직장인들도 점심시간에 가게를 찾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반찬 도시락도 해주세요? 가능하죠. 몇 개 필요하신데요? 한 10개 정도요. 회사에서 같이 먹게요.
그럼 아침 일찍 와서 준비해 둘게요. 서연은 도시락 주문까지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게 매출은 더욱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준비하고 나면 반찬 손질을 하고 그 사이에 손님을 맞이하고 늦은 오후가 되면 재료를 정리하며 내일을 준비했어요. 그루터기 같은 고단함은 여전히 있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도 방과 후 시간에 가게를 도와줬습니다. 엄마, 나 포장 도와줄까? 그래, 이거 조금만 잡아줄래? 엄마, 손님들이 엄청 좋아하던데? 친구들도 엄마 반찬 유명하다고 하던데? 어머, 그래. 그런 말 들으니까 엄마도 힘이 난다. 지우의 말은 언제나 서연에게 가장 큰 응원이었어요. 두 모녀는 작은 가게 안에서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아이 앞에서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늘 밝은 표정을 유지했고 그 표정 덕분에 지우는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가게가 점점 알려지면서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서연 반찬 사장님 되시나요? 네, 맞는데요. 저희는 지역 케이블 방송인데요. 소상공인 인터뷰 코너가 있어요. 사장님 가게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게요? 네, 반응이 좋아서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TV에 나온다는 것, 누군가 자신의 삶을 소개하고 싶어 한다는 것, 그 사실은 서연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깊은 감사를 안겨주었어요. 지우에게 그 소식을 전하자 지우는 두 손을 번쩍 들며 외쳤습니다. 엄마, 엄마 TV 나오는 거야? 진짜 진짜로? 그러게. 나오긴 하나 봐. 엄마 최고야. 엄마는 진짜 멋진 사람이야. 지우의 환한 표정을 보며 서연은 마음속에 오래 자리했던 슬픔의 조각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하나씩 뒤로 밀려나고 있었어요. 그래, 나 여기까지 왔어. 서연은 스스로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촬영 날 작은 반찬 가게는 밝은 조명 아래에서 더욱 따뜻하게 보였어요. 촬영팀은 가게를 둘러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반찬 향이 너무 좋아요. 이런 집밥 스타일 가게 찾기 어려워요. 그 말들을 들으며 서연은 긴장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사장님, 이 반찬은 어떻게 만들게 되셨어요? 그냥 아이 먹이려고 만들던 방식 그대로예요. 건강하게 정성으로.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촬영은 무사히 끝났고 서연은 촬영팀이 떠난 뒤 가게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점포였지만 조명 아래에서는 반짝이는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지난 모든 고생을 보상하는 빛처럼 보였죠. 그날 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지우와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지우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엄마, 이제 진짜 유명해지는 거야? 유명하긴 그냥 조금 알려지는 거지. 그래도 엄마가 최고야. 서연은 웃으며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남편이 떠난 상처도 고된 노동의 기억도 가게를 꾸리며 보냈던 긴 나날도 모두 희미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아주 작은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서연이 모르는 사이 조용히 그녀의 삶은 빛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고 그 빛을 향해 다가오는 또 다른 그림자도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반찬 가게 앞에는 아침부터 분주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작은 가게에 촬영 장비가 하나둘 들어오면서 골목은 조용한 소음으로 채워졌습니다. 카메라맨이 삼각대를 설치하고 조명팀이 조명을 세우고 음향 담당자가 마이크 위치를 조정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서연은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오늘은 마음이 조금 달랐습니다. 익숙한 조리대 앞에 서 있는데도 손끝이 긴장으로 살짝 떨렸어요. 그러나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장님, 조금 뒤에 조리하는 장면부터 촬영할게요. 네, 준비해 볼게요. 천천히 하세요. 자연스럽게요. 알겠습니다. 촬영팀은 가게 내부의 구도를 잡기 위해 조명 각도를 여러 번 바꾸고 카메라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빛이 조리대 위로 부드럽게 퍼지며 반찬 재료들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당근의 주황빛, 시금치의 깊은 초록색, 흰무의 밝은 색감이 조명 아래에서 하나하나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이 장면을 바라보며 마음 한편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이런 날도 맞이하네. 그녀는 작은 숨을 삼켰어요. 촬영이 시작되자 스태프의 손짓에 따라 서연은 조리 동작을 하나씩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콩나물을 씻고 냄비에 장조림을 끓이고 반찬 용기를 정리하는 그 모든 과정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사장님, 조금만 천천히 움직여 주세요. 네, 이렇게요? 좋아요. 지금 아주 좋아요. 그 말에 서연은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하던 일을 보여주는 것뿐인데도 화면이라는 공간 속에서는 모든 것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카메라 앞에서 움직일 때마다 내 손이 이렇게 떨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다시 동작에 집중했습니다. 가게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촬영팀은 그 안에서 따뜻한 분위기를 잘 살리기 위해 움직임을 신중히 조절하고 있었어요. 잠시 휴식 시간이 찾아왔을 때 PD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가게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손맛도 손맛이지만 성실함이 화면에 그대로 담겨요. 그렇게 보인다면 다행이죠. 사장님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 조금 쑥스럽네요. 서연은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얼떨떨한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방송에 나올 줄 몰랐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건 더욱 예상 못했던 일이었죠. 그 어떤 화장도 하지 않은 민낯의 삶이었지만 그 삶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준다는 사실은 서연에게도 큰 위로였습니다. 촬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가게 앞에서 고객이 반찬을 들고 나오는 장면, 가게 내에서 반찬을 담는 장면, 반찬이 조리되는 클로즈업까지 세세하게 촬영되었어요. 서연은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힘들었을 때 그냥 아이 먹일 반찬부터 만들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손님들이 반찬 맛있다고 하면 그게 정말 큰 힘이 됐어요.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가게가 여기까지 왔네요. 그녀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촬영진은 그 말을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 스태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 장면 좋다라고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촬영팀은 마지막 외부 컷을 찍기 위해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길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촬영 장비와 움직이는 사람들 덕분에 작은 축제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게 문 위에는 햇살이 비치고 조명은 그 빛을 부드럽게 받아 반짝였어요. 서연은 가게 앞에 서서 제작진과 함께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장면 정말 잘 나왔어요. 그런가요? 제가 보기엔 조금 어색하던데. 아니에요. 자연스러워요. 사장님 표정이 참 따뜻해요. 서연은 화면 속의 자신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화면 속의 서연은 오래된 앞치마를 입고
조리대 앞에 서서 항상 하던 대로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는 화려함도 없고 특별해 보일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살아온 시간도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있구나. 서울 어딘가 혹은 지방 어딘가에서 이 방송을 보며 힘을 얻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촬영이 끝나자 스태프들은 장비를 정리하며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맛있는 반찬 덕분에 촬영도 잘 됐습니다. 앞으로도 가게 번창하셨으면 좋겠어요. 서연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촬영팀이 떠난 뒤에도 서연은 한동안 가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바람은 잔잔하게 불어왔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조리대를 바라보니 마음속 깊은 곳이 찌르르한 느낌으로 채워졌어요. 그녀는 작은 가게를 천천히 둘러보며 스스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정말 많이 왔구나. 내가 여기까지 오다니. 집으로 돌아가던 밤, 서연은 지우에게 촬영 이야기를 다시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지우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꼭 같이 방송 보자.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야. 그러지 뭐. 엄마도 좀 떨리긴 하는데. 떨려도 괜찮아. 엄마가 최고니까. 지우의 말에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그 고단함 위로 빛이 하나씩 쌓여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빛이 더 커질수록 아주 오래전 떠나갔던 사람의 그림자도 조용히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지역 방송에 서연이 소개된 뒤 반찬 가게는 더 바빠졌습니다. 가게 앞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고 골목 끝까지 이어진 대기줄은 마치 작은 축제를 보는 듯했죠.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끔 창가 너머로 조용히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지우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TV에 나온 엄마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자랑했고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이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에는 TV에서 봤어요 라고 말하며 찾아오는 손님들이 꾸준히 늘어갔습니다. 어떤 손님은 작은 선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더 힘이 나네요. 덕분에 위로가 됐어요. 우리 딸한테도 사장님 본받으라고 했어요. 이런 말들은 서연에게 어떤 격려보다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녀가 살아낸 지난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작은 증거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도 서연은 바쁜 하루를 보내고 가게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골목길은 조용했고 가게 앞 간판만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문을 잠그려는 순간 길 건너에서 누군가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라 생각했지만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모습을 보자 묘한 불편함이 스쳤습니다. 얼굴은 가로등 아래에서 희미했지만 멀리서 보는 실루엣만으로도 누구인지 한순간에 알 수 있었어요. 준호였다.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 서연이 60대에 접어든 지금 그는 마치 오랜 세월을 짊어진 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길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서 있었습니다. 오래전의 기억들이 서연의 가슴 속에서 하나둘 떠올라 마음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긴 왜 온 거예요?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너 TV에 나온 거 봤어. 그래요. 잘 지냈더라. 그냥 살아온 거죠. 준호는 가까이 다가오지 못한 채 멀리서 서연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한때 떠날 때의 냉정함 대신 세월에 달아버린 후회와 미안함이 묻어 있었죠. 서연은 오래된 감정이 흔들리는 걸 느끼면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고 그녀의 삶은 다시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잘 크고 있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묻자 서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잘 컸어요. 다 제가 아니 우리가 노력해서요. 준호는 대답을 듣고 작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작은 동작만으로도 얼마나 지난 세월 동안 후회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여기까지 걸어왔는지가 느껴졌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지다가 준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잘 살고 있는 모습 보니까 고맙더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떠나고 나서 너도 지우도 힘들게 된 건 아닌지 계속 걱정됐어.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죠? 서연의 말은 차가운 듯 했지만 그 안에는 지난 세월 동안 쌓인 슬픔과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마음 밑바닥의 돌을 꺼내는 것처럼 말이 나오고 있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듯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라도 하고 싶었어. 그 말 너무 늦었어요. 그래, 늦은 거 알아. 실수도 후회도 사라지지 않는 상처도 시간을 거슬러 다시 고칠 수 없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언젠가 시간 되면 잠시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서연아,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더 말하지 못한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은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고 서연은 그 걸음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가게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손이 살짝 떨렸지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슴 위에 손을 얹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가게 안은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서연은 오래된 상처와 마주한 자신의 마음을 천천히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자신이 결정할 것이라는 걸. 밤이 깊어질수록 골목은 더 고요해졌고 서연의 반찬 가게는 조용히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 준호가 갑작스레 나타난 그날 이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조용히 움직이며 서연을 계속 건드렸기 때문이었어요. 준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20년 전 이혼 직후였고 그동안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가게 앞까지 찾아왔다는 사실은 서연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다시 자꾸 떠올랐죠. 상처도 서러움도 그 속에서 버팀목이 되었던 지우도. 하지만 현실은 멈추지 않았고 가게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지역 방송 출연 이후로 TV에서 봤어요라며 찾아오는 손님들이 점점 많아졌고 도시락 주문도 늘었고 골목 입구부터 줄이 서는 날도 생겼습니다. 손님들이 가게 분위기를 좋아해 준다는 사실은 서연에게 큰 위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가게 문을 열려고 바닥을 보다가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상해서 살짝 주워들고 열어보니 안에는 현금 몇 장과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동안 고마웠다. 많이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서연의 손끝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부드럽지도 길지도 않은 문장. 말을 많이 하지 않던 사람의 특징 그대로였습니다. 달콤한 위로나 변명도 없고 아낌없는 후회나 재회 바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마음이 굳어져 나온 듯한 짧은 고백만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글씨체가 너무 낯익었습니다. 예전에 부부로 살던 시절, 준호는 말을 길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아침에 먼저 나갈 때나 늦게 돌아올 때 가끔씩 식탁 위에 작은 메모를 남기곤 했습니다. 먼저 먹어. 오늘 늦을 것 같아.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때는 서로를 위해 썼던 말들이었죠. 그 필체가 눈앞에 메모 속 글씨와 동일했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든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의 따뜻함도 그 뒤를 이어 찾아온 상처도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봉투를 그대로 접어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추억처럼 버릴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감정들을 함께 접어넣는 마음이었죠. 점심 무렵 단골 손님이 활기차게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반찬 좀 사가려고 왔어요. 요즘 주변에서 말 많더라고요. 그래요? 방송 때문인가 봐요. 다들 그 사장님 이야기 참 좋더라고 하던데요. 과하게 보인 건 아닌지 좀 걱정됐어요. 아니에요. 따뜻한 사람이란 게 딱 느껴지던데요. 그 말을 듣는 동안 서연의 마음속에 돌처럼 남아있던 무거운 감정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손님들의 온기 덕분이었어요. 이 가게는 단순히 반찬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서연이 다시 살아나게 한 삶의 자리였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손님이 모두 돌아가자 서연은 가게 문을 닫으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메모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 많이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그 문장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 있는지, 그 세월이 얼마나 무겁고 복잡한지도 서연은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흔들릴 이유는 없어. 그 말은 조금 끈적한 감정의 흔들림 위에 단단한 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지우가 밝은 얼굴로 달려왔어요. 엄마, 오늘도 바빴어? 응, 오늘 손님 많았어. 엄마가 방송 나와서 그래. 그런가 보네. 엄마가 행복해 보이니까 좋아. 지우의 말에 서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도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 앞에서는 편안한 얼굴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지우가 방에 들어간 뒤 서연은 홀로 창가에 앉아 가만히 바람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그 안에서 그녀는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면 안 돼.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날 밤 서연은 오랜 세월의 감정들을 조용히 정리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과거는 이제 그녀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삶, 지금의 자리, 지금의 그녀가 더 중요했어요. 그녀는 느리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내 길을 지켜낼 거야. 늦은 오후 가게 문을 닫으려던 서연은 골목 끝에서 낯익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멀리서 두 사람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고 세월이 깊게 내려앉은 얼굴이 어둠 속에서 드러날수록 서연의 심장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준호의 부모, 오래전 시부모였다. 그들의 모습은 예전보다 초라했고 옷은 허름했으며 몸은 많이 약해져 있었다. 하지만 서연이 가장 충격받은 건 그들의 태도였다.
죄책감에 잠긴 얼굴이 아니라 마치 오랜 지인의 가게 앞에 들른 듯 자연스럽고 익숙한 표정이었기 때문이다. 서연이 가까이 다가가자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다. 서연아, 오랜만이구나.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그 억양은 변함없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기만 했다. 시어머니는 가게 간판을 올려다보며 감탄하듯 말했다. 아이고, 이렇게 잘 사는 줄 몰랐네. TV에도 나오고 참 잘 됐구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상처를 무시한 채 편안하게 말을 건네는 뻔뻔함이 숨어 있었다. 서연의 손끝이 차갑게 굳어갔다.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혼 서류를 받으러 시댁집에 갔던 날 그들은 서연을 향해 말했다. 준호가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아내답게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애는 우리가 데려갈 테니 너는 나가라. 그날 지우를 안고 울음을 삼키며 집을 나서던 서연의 뒤에서 들리던 말도 있었다. 저런 여자를 며느리로 들인 게 잘못이지. 준호 인생만 망쳤어. 그 말들이 그녀의 가슴에 돌처럼 남아 평생 상처가 되었는데 그 상처를 준 사람들이 지금 가게 앞에서 태연하게 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서연의 표정을 살피며 다시 말했다. 우리가 좀 많이 어렵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너도 가족이잖니. 그 한마디가 서연의 내면에서 묵혀있던 감정을 크게 흔들었다. 가족? 힘들 때 손 한 번 잡아준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오랜 상처가 다시 불붙는 듯 뜨겁게 올라왔다. 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한테 가족은 힘들 때 함께 버텨주는 사람들입니다. 시부모의 표정이 굳어갔다. 저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혼자서 일하고 혼자서 다시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 아무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조용하면서도 단단한 목소리였다. 서연의 눈에 뜨거움이 잠시 맺혔지만 한마디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제가 당신들의 가족일 수는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해 말을 잇지 못하자 서연은 마지막으로 말해버렸다. 돌아가세요. 여긴 제가 지켜온 자리예요. 그 말은 크지도 강하지도 않았지만 더할 나위 없이 선명했다. 시부모는 더 말하지 못한 채 골목 끝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허리는 굽어 있었지만 서연은 그들의 뒷모습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다. 골목이 다시 고요해지자 서연은 천천히 가게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다. 감정은 몰아쳤고 가슴은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카운터 뒤 서랍을 열어 며칠 전 발견했던 그 봉투를 꺼냈다. 오늘따라 종이의 촉감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서연은 봉투를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그대로였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돈 몇 장, 그리고 한 장의 짧은 메모. 그동안 고마웠다. 많이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몇 줄 되지 않는 문장이었지만 너무나 익숙한 글씨체였다. 말이 많지 않던 준호가 남기던 그 느낌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문장을 다시 읽는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이건 다시 이어보자는 뜻이 아니었다. 미래를 열자는 말도 아니었다. 단지 자신의 죄책감을 내려놓기 위한 아주 늦은 시도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그리고 오늘 시부모의 방문은 그와 아무 상관도 없는 각각 따로 찾아온 지난날의 무게일 뿐이었다. 서연은 메모를 천천히 접어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속 깊숙이 넣었다. 그것은 미련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정리해도 된다는 표시였다. 가게에 불을 끄고 문을 나섰을 때 골목길엔 조용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흐린 밤이었지만 가게 간판의 작은 불빛만은 잔잔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이제 흔들리지 않는 서연의 마음처럼 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시부모가 돌아간 뒤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 속에는 아직 잔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건드리던 서운함, 그 기억을 지나도 흔들리지 않은 자신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조용히 정리되는 어떤 미묘한 감정들. 밤 공기가 쓸쓸하게 느껴질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덤덤했습니다. 마치 이제서야 정말로 끝이 났다는 걸 받아들이게 된 것처럼. 가게 문을 닫고 걸어 나오려는 순간 문 위의 종이 작게 흔들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평소와 같은 소리였지만 오늘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한 번 더 듣기 위해 문을 살짝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 소리는 그녀가 다시 시작한 삶의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는 길, 서연의 발걸음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골목의 빛은 잔잔했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쳤다는 평온함이 마음을 덮어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우가 소파에서 책을 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늦었네? 가게 정리 좀 하고 왔어. 무슨 일 있었어?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좀 오래된 일이 오늘 마무리가 된 것 같아. 지우는 엄마의 표정을 보며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가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안한 마음에 계속 캐물었겠지만 이제는 엄마의 얼굴만 봐도 어떤 하루였는지 느낄 수 있을 만큼 성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연도 그 온기를 느끼며 천천히 등을 기대어 앉았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집안에 작은 스탠드 조명만이 켜져 있었고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의 하루가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시간을 보내다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엄마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 달라졌어? 응. 예전에는 뭔가 늘 참고 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엔 좀 편안해 보여.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지우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그래. 엄마가 요즘 마음이 참 편하네. 그 말은 단순한 위로나 강한 의지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고백이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좋아. 왜? 엄마가 행복해 보이니까 나도 행복해. 그 말은 서연의 가슴 한가운데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지우의 말을 들으며 서연은 오늘 있었던 모든 상황이 조금도 자신을 흔들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부모의 방문도, 봉투도, 과거의 상처도 그 모든 것들은 그녀의 삶 바깥에서 맴돌 뿐 이제는 중심을 흔들 힘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아주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우야. 응? 엄마 이제 진짜 괜찮아. 그 말은 그 어떤 위로, 그 어떤 결말보다도 가장 깊고 단단한 마침표 같은 말이었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해 서연은 완전히 새로운 하루로 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날 밤 서연은 오래된 그림자를 뒤로 한 채 자신에게 돌아온 하루를 조용히 품에 안았습니다.